네, 얼마 전 정부에서 약 52만 통의 그 가정통신문을 집집마다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요. 이 통신문에 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나온 가정통신문 말씀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정통신문이 날아왔는데요. 바로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잠복 결핵을 이제 몽땅 찾아내서 약물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검사와 치료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굉장히 좋고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검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복 결핵을 이제 몽땅 찾아내서 약물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검사와 치료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굉장히 좋고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검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 수가 고1만 52만 명 정도가 돼요. 이 학생들을 다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뽑진 않아요. 근데 양성이 나왔다, 잠복 결핵이 있는 걸로 나왔다. 이러면 결핵약을 먹어야 됩니다.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서 이 잠복 결핵인 사람이 한 30% 정도가 돼요. 그럼 52만 명을 검사하면은 약 17만 명의 잠복 결핵 환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17만 명이 몽땅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증상이 있고 전염성이 있는 걸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는데 이게 잠복 결핵 환자의 10%, 10명 중 1명만 활동성 결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약간 휴화산 같은 거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그렇다고 그 산을 다 드러낼 순 없잖아요. 네. 휴화산. 너도 좀 이즈음해서 휴해라. 에휴. 네, 그래서 이제 결핵약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다른 약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작용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아까 결핵약이 좀 독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약 0.1%입니다. 그럼 17만 명이 먹으면 한 170명 정도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는 간독성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신장독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약을 안 먹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애들이 괜히 약을 먹게 됨으로써 170명이라는 그 치명적인 부작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약물 치료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보통 정부 설명으로 한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논문에서는 뭐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논문도 있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 결핵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 약을 먹고 설령 나았다고 하더라도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지하철역 같은 데서 또 다시 잠복 결핵 환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울려. 그리고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괜히 약을 먹을 확률도 있고 부작용도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그 통신문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용 역시 이게 문제인데 결국 우리 세금이잖아요. 병원에서 이 혈액 검사하는데 보통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물론 이건 국가 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이럴 때 그냥 10,000원, 2만 원만 치더라도 50만 명을 하면은 100억이에요, 100억. 물론 이제 이 결핵 그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결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고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결핵 사업의 첫 번째 대상이 된 지금 그 고1 학생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학생들도 이게 뭔지 잘 몰랐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뭐 이거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또 잘못된 정보가 또 첨가가 되잖아요. 찌라시처럼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이렇게 대상이 됐다라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그 결핵 발병률을 보면요. 10대 후반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번에 그 사업이 고등학교 1학년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만 40세입니다. 노인층에서도 이게 결핵 발병률이 또 높거든요. 두 개의 큰 발병률이 있는데 이 만 40세 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게 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200명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그 부분에 문제가 많고요. 특히 이 시범 사업을 할 때도 보면요. 의사하고 간호사를 파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 쇼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응급처치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상병리사가 가서 피를 뽑아와서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요. 이 결핵약이라는 게 지금도 내성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먹으면 3개월 동안 꾸준히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먹다가 나 도저히 못 먹겠어 하고 안 먹으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결핵약에 대한 내성률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먹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결핵이란 단어 자체가 꽤 오래전에 들었던 단어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 옛날부터 굉장히 높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결핵 그 우표 같은 것도 발행하고. 아, 그렇죠. 실.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고치지 않았어요? 아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그 OECD 가입국 중에 결핵 발병률 1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 해에 한 2,000명 이상 이제 결핵으로 사망을 아직도 하고 한 3만 명 정도가 발병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노인에서 결핵 발병률이 좀 많이 높아졌고 잠 안 자고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발병을 하거든요. 근데 딱 생각해 보면 10대 후반 입시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은 제 학교 선배거든요. 장관님께 제가 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장관님도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동문회 나가시는군요. 선배님,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 민폐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